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 한국기항 등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군 간의 공조의 확대 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 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 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N은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만찬 등 중간중간 기자 연결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한국 특파원도 연결해 반응을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했으며 신문들도 안보 이슈 등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기자회견 후 질문은 반도체법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중국 견제로 인해 동맹인 한국에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법이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험하다며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BC는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언으로 한국을 안심시키기는 하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나날이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불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디즈니가 성소수자의 차별적인 주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불거진 갈등이 올랜도 특별 행정지구에 대한 통제권 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디즈니는 26일 디즈니 월드 일대에 지정된 특별 행정지구 위원회 등이 디즈니의 재산권을 빼앗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측이 디즈니의 통제권을 장기간 부여했던 기존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반발에 나온 조치입니다. 디즈니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디즈니에 대한 주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려는 끈질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즈니 사업을 위협하고 지역의 미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디즈니의 자치권을 무효화한 신임 감독위원회는 데산티스 주지사가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의 측근들로 구성됐습니다. 진보적 성향인 디즈니가 주지사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교육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이른바 게이교육 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자금 후원 중단을 밝히자 사실상 디즈니월드를 주지사 영향권 아래 두려고 여러 가지 압력 조치를 취하면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관광 경제를 먹여 살리며 주정부와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유지해온 디즈니가 역대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샌티스가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며 이번 갈등은 전국적인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교생이 125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해서 화제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장학금만 무려 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학생은 데니스 반스로 뉴올리언스에 있는 고등학교의 누적 평점이 4.98이며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장으로서 리더십도 갖췄습니다. 반스는 스페인어에도 능통해 뉴올리언스 주재 스페인 명예영사 마리아 페이지가 수여하는 스페인어 우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뉴올리언스 서던 대학에 이중 등록해 고교 재학 중 대학 학점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노력과 경험에 따른 화려한 스펙은 무려 9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낸 성공적인 대학 합격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8월 200개의 대학에 지원서를 보냈고 합격 통지서가 우편함에 넘쳐나는 중입니다. 그는 이달 말까지 1,000만 달러의 장학금 제의를 받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장학금 제의를 받은 경우는 2019년에 총 870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안받아 세계 신기록을 세운 라파예트 고교의 노르망디 코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데니스 반스 학생의 900만 달러는 이미 신기록을 세운 것이어서 학교 측은 기네스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오는 6월 픽셀 폴드라는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이런 폰을 시장에 내놓은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은 폴더블 폰과 같이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최근 경제매체 CNBC가 전했습니다. 구글은 내달 열리는 개발자 회의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6월에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필렉스라는 코드명을 가진 이 픽셀 폴드는 $1,700 이상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태블릿 크기의 7.6인치 스크린이 펼쳐지고 저전력에서 배터리가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2월 처음 폴더블 폰을 공개한 이후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4는 약 $1,800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교체한다는 방안을 삼성이 검토 중이라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후 이런 폴더블 폰 출시 소식이 구글로부터 나오자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제23대 재미대한 시카고 체육회 김대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카고 한인체육회 행사 일정과 체육회 운영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인 동포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대희 회장은 6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 시카고에서는 11개 경기단체 약 1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25,000 예산의 기금 마련을 위해 골프대회와 대회 출정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 미주체전하고는 다르게 스테디움도 인도어 스테디움 그 뉴욕 넷스가 그 게임 했던 그 전 구장이자 마이클 잭슨, 제넷 잭슨, 퀸스 그 콘서트 했던 그 콜리시움에서 그 한국 그 K-팝 아이돌 가수까지 부르고 엄청 지금 뉴욕이 뉴욕답게 개막식을 하겠다고 지금 한상철 부회장과 김태형 사무총장이 함께한 이날 김대희 회장은 시카고 체육회장 부재 동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사소한 것부터 발목을 잡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직 체육회 회장단과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수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지금 많이
저희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다시 새로 제23대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전직 체육회 회장님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또 저희 열악한 이런 상황들을 알려드리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후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뉴욕 미주체전 출전 예산은 대략 2만 5천 달러이며 현재 모인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1만 7천 달러를 모아야 하는 현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5월 24일 수요일 기금 마련 골프 대회와 6월 9일 금요일 뉴욕 미주체전 출정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시카고 동포 여러분, 저희 재미대한 시카고 체육회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후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 재미대한 시카고 체육회는 골프, 테니스, 태권도, 육상, 볼링, 축구, 야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11개 경기팀이 출전하며 태권도, 골프, 족구, 볼링 경기에서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간에 걸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정을 마친 후 연방의회 연설에는 전미 지역의 한인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27일 열린 윤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에는 각 지역 한인단체장들이 연방상원 및 하원의원들 초청으로 의사당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전현직 한인회장 SC와 CC 등은 이를 위해 워싱턴 DC로 26일 향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딕 더빈의 초청 혹은 친한파 연방하원의 초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한인사회에서 한 명의 회장만을 초청했으며 다른 연방하원의원도 단체장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방의회 연설 날짜에 임박해 연락을 받은 모 단체장은 가고 싶어도 못 간 케이스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한인 인사는 한국의 모처 장관급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 방문 일정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급박한 통보에 미처 스케줄을 만들지 못한 경우 참석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이 베푼 국빈 만찬이 열렸고 27일에는 윤 대통령 의회 연설에 이은 국빈 오찬 그리고 미군 수뇌부 브리핑이 실시됐습니다.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MIT 석학과의 대담, 하버드대 정책 연설을 하고 모든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29일에는 5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귀국길에 오릅니다. 나이스 경찰은 27일 아침 노드리치 고등학교 인근 발라드길 8500블럭 인근에서 풀려나 돌아다니는 숫송아지를 잡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대형 숫송아지는 몇몇 학생들의 살아있는 동물을 학교로 데려오는 장난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크랙리스트에서 딕슨 지역으로부터 돼지 한 마리를, 위스콘신주 위니컨 인근 지역에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직접 구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갈색 숫송아지를 발견하고 놀랐다며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사슴이 아니어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한 주택 뒤편 구석에서 잡힌 이 숫송아지는 우드스탁의 Hooved Animals Human Society로 보내질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으며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형사 고발을 할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연루된 학생들은 나일즈 법원에 출두해 동물과 관련된 무질서 행동 등으로 오디넌스 사이테이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